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가요, 지난 21일이죠. 극자외선 파운드리에 10조 원 투자를 발표한 이후에요. 어제죠,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에도요, 1조 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요. 금일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모두 동반 약세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에요,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금일 나온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K시텍이라는 것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K시텍에 대해 D램, 낸드,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K시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요, K시텍의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한 97억으로서요. 예, 중국향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이 다소 지연이 됐음에도 상당히 실적이 호전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 K시텍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모성 재료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죠. 특히요, 이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반도체 장비와 소재 매출 비중이 36%와 37%가 차지하면서요. 실적 개선을 이끌다면서요.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249억으로서요. 올해요. 그래서 2017년하고 18년 반도체 투자 사이클 이후 최고치를 나타날 거다라고 실적이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K시텍의 영업이익이 올해 한 643억을 전망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491억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한 30% 이상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테마가 바로 반도체 장비를 포함 소재도 그렇고요. 그렇죠? 테스트 업체도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며 그런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요. 이 삼성전자가 이 이미지 센서가 CIS용 파운드리 증설 삼성화성에 1조 원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 21일 날에요. 평택 반도체 사업장에 10조 원 규모의 극자외선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발표에 이어서요. 이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투자 계획의 안건에 최종 승인을 하면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미지 센서는요. D램 가구 공정이 한 80% 정도가 유사해서요. 화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 내 11 라인을 이미지 센서 전용으로 전환한다 해서 아마 이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가능성이 돼서 이 CIA용 파운드리 증설에 따른 장비 쪽의 수혜보다는 오히려 이 테스트라든지 패키지 쪽에서 후공정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이미지 센서의 지난해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72억인데요. 올해는 270억 정도로 규모가 크게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이미지 센서 쪽의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소니죠. 49.1%, 삼성전자가 17.9%인데요. 요번에 이미지 센서 생산 투자를 기반으로 이 개발 분야에만 집중하면서요. 소니와의 매출 격차를 줄여 나간다는 전략이다라는 해서 이 이미지 센서의 파운드리 증설, 그죠? 이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이 이미지 센서 쪽에, 그죠? 우리 관련 종목을 제가 쭉 알아봤는데, 이 픽셀 플러스라고요. CMOS 이미지 센서 설계, 그러니까 팹리스 반도체 회사예요. 근데 주가 움직임이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리고 IM도 있어요. IM은 이미지 센서에 쓰이는 자동 초점 장치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한번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잠깐 차트 모양 보는데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어떠한 재료가 나왔을 때, 그죠? 시장 반응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죠? IM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미지 센서 관련 종목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비메모리 후공정의 패키지라든지 테스트 쪽에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지난 21일이죠. 삼성이 10조 원 평택에 극자외선 파운드리 라인 구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국내뿐이 아니고요. 이 TSMC가 미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요.
이 미국 내 12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또 중국에서 또 SMIC, 이것도 파운드리 회사예요. 뭐 한 14공정, 그냥 상당히 기술력이 좀 뒤떨어져 있지만은 공격적으로 투자 한 2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 종목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뭐 우리 이제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 테스, PSK, 디바이스 ENG, 그리고 이제 세정 및 코팅 작업에는 코미코, 그리고 이제 이 소재 쪽에서는 SN, 에스테, 그리고 테스트 핸들러 쪽인 JT, 그리고 장비 코팅이 포인트 엔지니어인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미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코미코라는 것이요, 국내, 그러니까 삼성의, 그죠? 파운드리, 극자외선 뿐이 아니라, 그죠? 여기도 또 물량도 많아요. 비중도 큰 데다가 바로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 싱가포르에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중국도 투자 22억 5천만 달러 투자하고 또 미국 내 대만 TSMC가 120억 달러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파운드리 경쟁에 따른 수혜가, 그렇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오늘 내 주가 움직임 어제도 잠깐 진단을 해 드렸지만요. 한번 코미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거래가 많고, 그렇죠? 어제 조금 음봉이 조금 안 좋은 음봉이다 해서 만약에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끌고 가도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은 이 3만원 초반대죠. 3만, 그러니까는 지난 1, 2월 달 고점 수준인 3만 1, 2천원 정도 수준에서 관심을 갖자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주도 다 동반 약세에 보이면서 코미코도요, 오늘 한 5%, 한 1,900원 정도 하락한 33,650원이죠. 저는 오히려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추경 매수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지 말자. 그죠? 뭐 10번 매매했어요. 따라가서 조금 먹고 나와도 한두 번에 내가 따라 들어가서 걸려서 하락이 한다면은 손실이 내가 먹었던 것보다 더 손실을 많이 토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오히려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또 시장 반응을 좋은 종목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조정의 끝마무리 오면은 그때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미코 한 33,650원, 그죠? 내려왔기 때문에, 뭐, 내일도요, 한 이 정도 빠져서, 31,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선침해차, 일단은 지금은 가격대만 보고, 그죠? 가격대만 보고 선침해차에서 한 30% 들어가고, 그리고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올 때,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루의 주가의 변동성이 작고,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는 것은 전고점, 전저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이동평균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 이번에는 전고점,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죠? 머물렀던 고점이 바로 한 31,000원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21선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이 21선 전후에서 이 31,000원 전후에서는 아마 지지력이 강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가격 보고 선침의 차원에서 31,000원 내외에서 한번 들어가고,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면은 나머지 물량, 우리가 더 편입을 하면 된다 해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지만은 코미코 시장에 지금 이슈화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정고점에 왔다는, 그죠? 작년, 그죠? 이 언제입니까? 이게 2018년 4월달에 역사적인 고점이 39,000원, 요번 고점 찍은 게 38,500원.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부근에 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데, 오히려 이 조정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고, 수급적으로 오늘 5%가 넘게 하락했는데도 수급이 악화되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개인들이 오늘 매수한 물량이 겨우 6천주. 어제는 4% 빠질 때 6만 5천주 매수했던 개인들이 오늘 6천주 매수에 근처였다. 그 얘기는 어제 외국인들이 13,000주, 기관들이 5만 1,000주 매도 많이 했지만은, 오늘은 외국인들이 14,000주를 대사주고 기관들의 매도도 반 이상 줄어드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주체 세력들이 고점 부분에서 많이 더 그거만큼 매도를 하면은 이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걸로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지지부진 흘러내리지만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많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올 때 했던 그 주체 세력들이 적게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급도 상당히 안정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3만원 초반 일단은 선침의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서 뭐 아마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듣는 분들은 요 한번 화면에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비메모리 관련 종목 10종목, 소재 7종목, 장비 7종목.
자, 그제까지는 승승장구 계속적인 연일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지고, 그리고 조금 미리 조정을 받았거나 들어오는 종목들은 그죠? 예, 하락폭이 좀 적은 그런 모습인데, 한번 그런 모습 볼게요. SNS텍, 그죠?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오늘 많이 올라갔던 것에서 반대급부로 오늘 하락폭이 컸어요. 7.6% 하락한 28,300원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별로 올라간 폭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 700원, 0.7% 하락한 91,100원. 그러면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 의미 있는 지선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렇죠? 오늘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매수보다는 오히려 소폭이나마 매도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테스나, 오늘 좀 테스나가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5종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최고가 수준, 그렇죠? 이 최고가가 지난 2월 13일 날 76,100원인데 오늘 75,600원,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갔다가 오히려 크게 대밀리면서 한 플러스 4%까지 상승했다가 결국은 막판에 대밀리면서 오늘 5% 하락한 마감했죠. 거래량도 어제보다 소폭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과열된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 치고 갈 자리에서 그죠. 오늘 좀 윗골이 달고 조금 조정 양상이 조금 크지 않았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윗골이를 좀 길게 달거나 좀 거래량이 터져서 윗부분이 터졌다 그러면은 조금 조정 기간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테스나 그죠. 오늘 조금 데미지를 입었다 해서 조금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종목 우리가 58,000원대 언급을 해드려서 오늘 장중한테 한 25%에서 30%까지 상승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 대밀리면서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 구간에 있으니까는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좀 더 끌고 가도 된다 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잘 하셨겠지만은 매도 못하고 하신 분들 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 거래량도 과열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말씀드린 종목의 네페스, 그쵸? 한번 네페스 보도록 할게요. 자, 네페스도 오늘 장중에 조금 아까 말한 테스나처럼 장중 한때 한 4% 넘게 상승을 했다가 이 종목도 마이너스로 그렇죠? 약보합 300원 하나가 33,200원으로 마감했는데 거래량 오늘 한 220만 주인데 과열된 거죠. 평균치 거래량 정도 수준이니까 과열된 모습 나오지 않고 또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이 순매수 들어오고 오히려 개인들이 28,000주 매도를 해주고 있다 했죠. 조금 이제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막판에 밀린 것은 시장보다는요 같은 업종 테마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전체적인 약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았나. 자, 전반적으로요, 이 조정을 받는 반도체 관련 조정의 끝은 언제쯤일까? 나중에요, 오늘 업종 대표주,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걔네들이 한번 좀 꺾일 때쯤 얘네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뒤에서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IM하고 그런 건 조금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KCT 아까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크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단순히 아까 제가 이제 이 KCT에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은 반도체 이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오늘 1250원 하락한 31,000원인데 자, 거래량 감소하고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다음 주 6월 2일 날 그렇죠? 유상증자 4일이 기준이니까 6월 2일까지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팔고 증자 이후에 매수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 비록 주가는 오늘 한 3.8%, 4% 가까이 하락했지만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수급적인 사항도 개인들이 오늘 6,000주 매도, 외국인들이 9,800주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종목, 그죠? 이렇게 해서 반도체 보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미디어 낭랑소, 해외 수요 지속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금년 내에 한번 이슈화가 될 거고, 그 중에 핵심 컨텐츠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미디어 섹터의 난항은 오프라인 객수 감소와 광고 시장
침체로 대표되는 바 이 회사의 경우 해당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며 실적 안정성 또한 겸비한 점이 부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또 해외 경쟁사들의 제작 사항이 녹록지 않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견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넷플릭스는요,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한국과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중단돼서 스튜디오 대학원 계속적인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하고 협력 관계에 있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2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19% 정도 증가한 129억,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비대면 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바닥권이니까 뭐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뭐 한 7만, 한 5, 6천 원 정도, 그쵸? 그 정도 수준에서는 더 빠질 폭은 없기 때문에 가격대 저점 수준으로 보고 7만 5, 6천원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요, 시장에서 강세의 흐름을 보였던 것이 건설, 기계, 조선, 철강 업종이죠. 자, 먼저요, 한번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도 보면요, 오늘 거의 8%, 그쵸? 8% 넘게 올랐네요. 6,900원 오른 92,700원, 그죠? 자, 현대미포,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인데, 현대미포 조선도 11%, 3,600원 오른 34,450원. 근데 지금 모습들 보면요, 지난 3월 말에,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1,400포인트대에서 올라올 때 4월 초순까지 같이 동반했다가 지금 한 달 넘게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 오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자, 이뿐이 아니고요. 뭐 현대건설, 그죠? 현대건설도 4.3%, 두산중공업, 그죠? 두산중공업도 오늘 14%, 570원 뜬 4,560원. 근데 다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움직였다가 4월 초순서부터 계속적으로 행보하다가 오늘 거래량 증가. 자, 요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요. 뭐, 단발성 오늘 하루보다는 또 한 2, 3일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 업종 대표점 낙폭 가대에 따라서 올라오는 거지. 이것이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은 저는 좀 힘들지 않나는 그런 관점에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아니면 지금 최근에 들어간 단기 매매들은 좀 이익을 단기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지 이걸 이끌고 가면서 우리가 크게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종목군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단기적으로 너무 행보가 한 달 이상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단발성보다는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지난 이 3월 하순경에,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1,400도에서 올라올 때처럼 한 며칠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말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주들 조금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하락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막 뜰 때 따라가면요, 항상 낭패 보기 십상이라 했어요. 우리가 좋은 종목, 앞으로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고, 그쵸?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금처럼, 좀 많이 올라가서, 이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을 받을 때, 그쵸? 그때, 처음에는 가격대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내려오면은, 한 선침의 30%, 그리고 조정의 끝마무리, 누가 주가 관리 한 흔적이 나올 때, 나머지 물량을 들어가면 된다 해서, 반도체 2차전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제 2차 전지 반도체 좀 조정을 받을 때 순환매 양상으로서요. 이 5G나 그리고 바이오 쪽에 조금 매기가 좀 돌지 않나 했는데 5G는 오늘 아침에 조금 도는 모습이 나오다가요. 장막판에 상승폭이 거의 반납하면서 마감됐죠. 좀 심히 딸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 2차 전지 쪽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관심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2차 전지주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된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내일이나 모레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의미 있는 지지선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내려오면은 선침의 차원에서 전혀 물량이 없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유료 회원
홍보물인데요. VIP 회원 모집해서 3개월에 100만 원이죠. 자, 모든 종목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조정받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올라가면 저때 샀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렇죠? 이 시장의 주도주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렇죠?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렇죠? 항상 뒷북만 따라 하신다 해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도 수익이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한번 내용을 읽어 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요,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5월 27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의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